아발란체가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SEC와 비밀 회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S1 그 수정된 신청서를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S1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혐오를 ETF 신청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아발란체 트러스트로 돼 있는 거를 변동을 해서 수정해서 이제 혐오를 ETF로 바꿔달라라고 SEC한테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관계자와 아발란체 관계자가 SEC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요 승인 문턱을 넘을까? 당연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물론 그게 언제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소식 때문에 일부 이제, 아발란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발란체 정도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만약에 ETF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승인이 될 것이 얼마나 남겠나요? 그죠? 얼마나 ETF 승인될 암호화폐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승인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순자본의 유입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총이 더 크죠. 아발란체보다. 도지 같은 경우에 민코인이긴 하지만 도지 같은 경우에 ETF 단독으로 ETF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본 순유입이 제로였어요. 제로. 엄청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도지가 이전에 오랫동안 물론 이제 XRP나 솔라나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선물 시장에서 기관들, 기업들과 이렇게 스킨십이 있었던 그런 민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TF 출시를 했는데 자본 순이익이 제로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체인링크나 이런 것들은 막 몇 천만 불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XRP는 엄청난 규모의 작은 유입이 있었지만요. 어쨌든 이랬을 때 아발란체가 현물 ETF 출시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자본 순유입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기관이 즉 얼마나 아발란체에 관심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는 도지나 뭐 체인링크랑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발란체는 메인넷이 있고요. 블록체인 구조가.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브넷이 있습니다. 이 서브넷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프라이빗. 그러니까는 메인넷은 아발란체도 이더리움도 퍼블릭 체인이죠. 그런데 서브넷은 뭐냐면은 원하는 금융기관이나 기관이 일로 들어와서 자신만의 폐쇄적인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만들고 그 다음에 퍼블릭 체인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발란체는 이러한 어떤 그 구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존에 존재하는 인트라넷을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바꾸는데 아주 용이해요. 그리고 바꾼과 동시에 그냥 바로 퍼블릭 체인과 링크가 되는 겁니다. 따로의 그 작업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과 기업 시장에서 아발란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아발란체 현물 ETF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 특히 클래러티 법안이 1월, 2월 중에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합법적인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자체가 현물이든 ETF든 그랬을 때 특히나 아발란체가 기업, 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 합법적인 자산으로서 아발란체 현물 ETF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로 010-2592-6921로 수익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